그렇네, 이거. 자, 여기 신고불성실 가산세 보시죠. 우리 저번에 그 부가가 제가 저번에 이제 녹화한 거 잘려가지고 여러분들 숙제 냈던 거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가지고 어떻게 다시 녹화해서 올릴게요. 자,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신고불성실 가산세인데요. 우리가 여기가 좀 더 어려워요. 여러분들 오늘 저번에는 가산세 없는 거 있고 이제 오늘 가산세 있는 거 할게요. 보시면 자,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의 신고불성실인데요. 여러분 여기는 말 그대로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거고, 가산세는 여러분들 세법상 의무를 안 한 사람에 대해서 가산세를 때려요. 그럼 우리가 의무를 안 했다라는 건 나쁜 놈이죠, 나쁜 놈. 그죠? 그러니까 나쁜 놈에 대해서 때리는 거지, 우리가 권리를 행사를 안, 우리 권리를 행사했다고 표현하죠? 권리를 행사를 못하는 불쌍한 놈이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잡아주실 게 뭐냐면, 우리가 불쌍한 놈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때리지 않는다라는 걸 좀 유념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일단은, 여러분들 무신고는 우리 시험에 내지는 않아요? 근데 신고를 아예 안 했죠. 납부할 세금이 있는데, 세금을 신고를 아예 안 한 거예요. 나쁜 놈이죠, 여러분들. 일단. 자, 그 다음에 과소신고. 자, 내가 만약에 내야 될 세금이 100만 원인데, 모르고 0을 빼고 10만 원 신고한 거예요. 나쁜 놈, 불쌍한 놈. 100만 원 신고해야 되는데 10만 원만 신고했어요. 나쁜 놈이죠? 맞죠? 90만 원만큼 적게 신고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과소신고는 당연히 때려요. 대신에 유의하실 게, 내가 모르고 100만 원 신고해야 되는데 0을 더 붙여서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 신고한 거예요. 맞죠? 이거는 나쁜 놈, 불쌍한 놈. 많이 불쌍하죠, 여러분들. 그죠? 1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저 1000만 원을 낼게요. 전 세법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과다신고는 불쌍하니까 절대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말로 표현하면 쉽지만 이거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좀 이따가 우리 실기하면서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외우실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과소신고는요, 우리가 뭐 무신고는 처음에 안 나오니까, 과소신고는 회사가 부정하게 과소신고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과소신고는 부정한 행위가 아닌 걸 그냥 일반이라고 불러요. 그랬을 때 우리 시험에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무조건 일반 과소신고예요. 이건 암묵적인 룰이에요, 룰. 그리고 여기서는 반드시 이 10%를 꼭 외워주셔야 돼요. 제가 저번에는 가산세를 안 외우셔도 돼요 라고 했지만, 여기는 가산세율을 안 외우시면 망해요. 알죠? 그래서 10%를 꼭 외워주시려고 노력해 주시고, 자, 근데 여기가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어려워하냐면요. 들어보실게요. 내가 만약에 7월 25일까지 신고를 해야 돼요. 일기 확정 신고를. 근데 모르고 깜빡했네? 그러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일단 가산세는 때리겠지만, 조금은 네가 신고기한을 어겼어요. 신고기한을 어겼지만 그래도 좀 빠르게 신고하면 가산세를 일부 깎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좀 어려워요.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했어요. 자, 이렇게. 그죠? 여러분들 감동 드셨죠, 지금? 그죠? 선생님, 이런 감동을 주시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했던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이거. 우리 뭐냐면, 자, 이거예요. 우리가, 이건 듣고 버리셔도 돼요. 자, 우리가 법정 신고기한은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한 신고기한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돼요. 근데 7월 25일 날 딱 했으면 잘한 거, 잘못한 거. 잘한 거, 좋죠. 당연히 가산세가 되려면 법에서 정한 신고기한은 지나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 부가가치세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다른 세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거 듣고 버리셔도 돼요. 이거는 우리가 과소하게 신고하는 걸 제대로 신고하는 거 우리가 수정해서 신고한다. 그래서 수정신고라고 불러요. 오늘 수정신고하게 되면 감면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 감면을 모든 곳에 적용하시는 게 아니라요. 신고를 불성실하게 하면 빠르게 신고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 불성실 들어가는
가산세만 해당이 된다라는 걸 좀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신고불성실 들어가는 가산세가 두 개예요. 지금 하는 최종적인 세금이 있으면 그걸 과소신고한 거랑, 또는 우리가 영세율도 내는 세금은 없지만 내가 얼마의 매출액이 있는지 신고해야 돼요. 왜냐하면 소득세나 법인세는 내야 되기 때문에. 알죠? 그래서 영세율의 과세표준을, 즉 매출액을 신고를 불성실하게 하게 되면 이때도 우리가 감면을 해준다라는 걸 일찍신고하게 되면은요. 근데 제가 이렇게 빨간색을 쳤지만 우리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건 동그라미 2번이에요. 동그라미 2번. 그래서 정 힘드시면 동그라미 2번만 외우세요. 왜 동그라미 2번이냐면 들어보시면, 자, 내가 만약에 1기 예정신고 때 해야 돼. 1기 예정신고 때 100만 원만큼 신고를 해야 돼. 1기 예정신고 때. 우리 시험은 뭘 내냐면, 근데 1기 예정신고는 4월 25일까지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걸 1기 확정신고 때 신고를 한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1기, 우리 시험 제일 나누는 게 뭐냐면 1기 예정신고 때 누락한 걸 1기 확정신고 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1기 예정신고는 4월 25일까지 하는데 1기 확정신고는 7월 25일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럼 딱 텀이 1개월은 넘었죠. 4월 25일 날 해야 될 걸 7월 25일 날 했으니까. 이해되세요? 어려운 건 4월 25일 날 해야 되는데 7월 25일 날 신고한 거예요. 우리 시험은. 그러면 1개월은 넘었지만 3개월 이내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신고를 한 거잖아. 그래도 늦게는 했지만. 이해되세요? 그러면 75%라고만 외우시면 안 돼요. 지읒됩니다. 왜냐면 감면이라고 외우세요. 감면. 왜 그러냐면 우리는 가산세를 입력해야 되는 거지 감면을 입력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100만 원 있죠. 내가 만약에 100만 원만큼을 과소신고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납부 신고를 안 했다라는 거 우리 시험은 납부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 신고하고 납부는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세무서에 가셔가지고 100만 원을 내셨어요. 납부하신 거예요. 1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신 거예요. 납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세무서장한테 장난친 거예요. 세무서장님, 제가 100만 원은 납부했지만 신고는 안 한 겁니다. 세무서장 두드려 맞겠죠, 여러분들. 납부하면 신고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신고하고 납부는 같이 가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시험은요. 그래서 우리가 100만 원에 10% 하면 원래 10만 원 입력해야 되잖아요. 이 10% 외우셔야 돼요. 근데 혹시라도 네가 3개월 이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면 75% 깎아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깎아주는 거니까 여기에 10%인 원래 얼마를 내야 되냐면 10만 원만큼의 가산세를 내야 되는데 여기에 다시 75%를 깎아주면 몇 %를 내란 얘기예요, 여기에. 그렇죠, 25%요. 그래서 25%를 곱한 걸 내는 거지 75%는 감면이니까 여러분들이 75%를 곱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10만 원이 아니라 25,000원을 바꾸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원래는 과소신고한 거에 10%를 내야 되지만 조금이라도 일찍 신고하면 여기 일찍 신고하면 75% 깎아줄게. 그래서 25,000원만 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꼭 외워주시고 암기. 자, 넘어가고요. 자, 그럼 어떻게 입력하냐? 저기 여기 보시면 그럼 어떻게 입력하냐 보실게요. 자, 우리가 나중에 이제 가산세 명세라고 해가지고 여기 신고 불성실이라고 있죠? 근데 우리 시험에는 절대 무신고를 내지 않으니까 여기 무신고는 없는 메뉴예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시험은 부당 안 내니까 일반 과소신고 내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 과소신고. 그럼 어떻게 입력하냐? 조심하실 게 우리가 저번에는 세금이라는 건 신고하거나 납부할 때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세금이 나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저번에 배웠던 가산세는 세금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맞죠? 저번에 했던 가산세는 내가 세금 계산서를 단기 중에 주고받고 그러는 거니까 최종적인 세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금액 기준이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는 이제 신고하고 납부는 최종적으로 하는 거니까 여기는 세액 기준이에요. 맞죠? 그러면 여기 71번에다가
여기에다가 이거 무시하시고 여기 100만 원 입력하시는 게 100만 원.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걸 할 줄 아셔야 되는데 꼭 설명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다가는 100만 원 넣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죠? 100만 원의 세액을 지금 사례를 과소신고했으니까. 알죠? 그럼 여기다 100만 원을 넣으시는데 근데 컴퓨터가요. 저기 뒤쪽이라고 있지만 뒤쪽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10%를 외워달라고 한 거예요. 여기 10%를. 일반이면 10%를 안 외우시면 큰일 나요. 뒤쪽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원래 10%면 여러분들 여기다 10만 원 입력하셔야 되잖아요. 원래 10만 원. 근데 우리가 3개월 이내, 늦게 신고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이 75%를 깎아주니까 여기에다 다시 25,000원 이렇게 바꾸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래는 10만 원이지만 다시 10만 원에 75% 깎아주니까 25,000원 이거 둘 다 넣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넘어갈게요. 설명하겠죠, 뭐, 여러분들. 지금은 눈으로 보시니까 힘드신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무시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 자, 여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컴퓨터가 알아서 해줘요. 그래서 여긴 좀 괜찮아요. 보시면. 자, 우리가 납부를 늦게 했어요. 그럼 납부를 늦게 하면 이자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죠? 대신에 여러분들 여기는 납부지연이지 환급받을 게 있는데 여기 있죠? 미납, 미달인 거지 과다납부는 가산세 없는 거예요. 과다납부는 불쌍해요? 아니면 나쁜 놈이에요? 과다납부. 세무서에서 과다납부에 쏘는 쓰레기 같은 돈 받나? 이러진 않겠죠, 여러분들. 아유, 안타깝다. 세금을 더 내려고 해?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그죠? 그래서 미납이나 미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제목이 납부지연이니까 감면 없어요. 신고불성실이라는 가산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납부를 적게 하면 그것만큼 신고도 적게 한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그래서 납부지연하고 신고불성실은 세금이 같이 가야 똑같은 세액이 되는 거예요. 10만 원만큼 과소신고하면 10만 원만큼 납부는 안 해요, 여러분들. 신고를 안 하는데 납부하는 미친 또라이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래서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것만큼 납부도 안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냐. 만약에 내가 아까 제가 아까 우리 과소신고가 아까 100만 원이었죠, 여기 과소신고. 그럼 과소신고하게 되면 과소하게 납부한 거예요. 과소신고했는데 내가 납부를 제대로 하고 신고를 제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사례에서 100만 원만큼 과소신고하면 당연히 100만 원만큼 과소납부하게 돼요. 여기에다가 100만 원을 치시고 엔터를 누르시잖아요. 그럼 컴퓨터가 갑자기 납부지연 일수 계산을 해줘요. 알죠?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손 안 대고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외워주실게요. 자, 어떻게 입력하시는 거냐. 근데 여기는 입력은 할 줄 아셔야 돼요. 뭐냐면 당초 납부기한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1기 예정신고 때 100만 원만큼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1기 확정신고 기간에 그걸 신고하고 납부한 거예요. 들리세요? 그럼 당초 납부기한은 언제까지 했었어야 돼? 100만 원 납부를. 1기 예정신고 기한이니까 2022년 4월 25일까지는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 신고 납부를.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실제로 납부는 우리 시험에 줄 거예요. 만약에 7월 25일 날 했다라고 2022년 7월 25일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미납일수 막 구하고 다 이 가산세를 구해요.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만 잘 입력하시면 돼요. 그 여기는 당초 제대로 납부했었다면 마지막 날이죠. 기한이니까. 알죠? 그리고 아래는 실제로 늦게 납부한 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인데요. 요건 여러분들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 요건 좀 힌트 좀 드리면 자, 교재 여기 있구나. 710페이지네요. 710.
교재 710페이지. 자, 710페이지에 여러분 세 번째 칸 보실래요? 맨 위에 2번 문제 있죠? 맨 위에 2번. 거기에 세 번째 칸 보시면 예정신고 누락분이라고 보이시나요? 그죠? 예정신고 때 누락을 하고 지금 확정신고 때 하는 거거든요? 예. 자, 오른쪽 보면 거기 보이시죠? 직수출 공급가액 300만원 영세율 보이세요? 그죠?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예정신고 때 직수출, 외국으로 수출을 한 거예요. 그럼 예정신고 때 직수출 300만원 했어요 라고 신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매출액이 있다라고. 이해되세요? 근데 그걸 확정신고 때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여러분 이거 보시고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영세율도 과세사업자예요. 신고해야 돼요. 매출액을. 근데 매출액을 제때 안 했죠. 예정신고 때 안 하고 확정신고 때 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영세율도 요거 가산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산세.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영세율은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신고를 무조건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거 조심하시고. 그래서 여기에요. 여기 보시면. 자, 영세율은 이거 안 외우셔도 돼요. 0.5% 여기 있어요. 여기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럼 어떻게 하냐. 내가 만약에 지금 사례는 그러면 영세율 매출이 300만원만큼 예정신고 때 제때 안 하고 확정신고 때 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300만원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300만원 이렇게 넣어요. 지금 사례의 이 문제는요. 이렇게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세율은 세액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금액 가지고 해요. 알죠? 300만원 넣어요.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0.5% 곱해주겠죠. 여기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 얘도 제목이 여기 보이세요? 신고 불성실? 제목 보이시죠? 여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이라는 제목 들어가죠. 신고 불성실. 그럼 얘도 아까 했던 감면이 있어요. 신고를 좀 일찍 해달라는 거예요. 늦게 했지만. 그래서 아까 했던 그거 또 있어요. 아까 했더니. 근데 우리는 아까 2번만 외우시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예정신고 때 누락분을 대부분 확정신고 때 하는 거 내거든요. 그건 3개월 텀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300만원에 0.5%를 곱하면 원래는 15,000원이에요. 그럼 컴퓨터가 여기다가 어떻게 잡을 거냐면 계산해서 15,000원 이렇게 잡아요. 근데 우리가 가산세가 15,000원인 거예요. 아니 다시 여기에 75% 깎아주잖아. 지금 문제는 예정신고 때 누락했지만 확정신고 때 했으니까. 그럼 75% 깎아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몇 퍼센트를 곱해야 돼? 가산세 낼 거는. 그래서 25%죠. 다시 25%를 곱한 것으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생략할게요. 저도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꼭 영세율도 매출액은 제때 신고해야 됨. 이 생각 까먹으시면 안 돼요. 주의하시고. 자, 됐어요. 이건 저번에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가산세와 관련된 여러분들 문제 풀고요. 여러분들한테 문제 맡겨볼게요. 자, 일단 교재.